안녕하세요. 송산 케미TV입니다. 자, 2월 21일 시장 10시 반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지금 시간으로는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후 시장까지 봐야 되지만 일단은 시장이 좀 반등해주고 있는데 코스닥 이 일봉 차트를 보면 자, 5일선 돌파해준 이후에 기술적으로 보면 5일선까지 밀렸다가 다행히 지켜주고 돌아나가는 모습이고 주봉 차트 월요일이죠. 자, 니은 저점 아직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 천만 다행인데 아직 추세 전환이 되는 5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추세가 돌아섰다고 이제 보기 힘들죠. 전체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조금 있는데 많은 스트레스가 좀 있는 시장이죠. 지금 시장 자체가. 자, 일봉에서 코스피 지수도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전 저점들까지 가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도 돌아서주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역시 5주선의 완벽한 돌파 안착이 필요해 보이고 아직은 이 안착할 때까지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간별 투자자의 동향을 보면 현재 개인들이 거의 매수를 해서 올리는 분위기고 기관과 외인의 강력한 매도세가 있습니다. 코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들이 홀로 매수하고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있는데도 올라가고 있죠. 자, 개인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불안한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나 이런 기관 쪽에서 이 시장가로다가 이제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개인들이 거의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간 무너질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해서 좀 어려운 시장이죠. 섣불리 뭐 신용미수 막 이런 거 섣불리 쓰기보다는 좀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좀 좋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매일 살펴보는 이 HLB 그룹주들인데요. 자, HLB 그룹주들 보기 전에 일단은 물론 이제 시장 상황하고 상관없이 H그룹이 그룹 혼자 잘 올라가면 좋겠지만 절대적으로 지금은 좀 시장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 꼼꼼하게 시장과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어쨌거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죠. 이게 제일 크고 잠깐 지금 상황을 보면 일단 이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NSC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심각한 상황인 거죠. 최고조를 치닫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NSC를 비상 소집했고 일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군사 훈련이 연장이 됐죠. 원래 훈련 끝나면 다 철수하기로 했던 게 연장이 되면서 조금 더 리스크가 강해졌는데 자, 이 와중에 일단은 마크롱, 푸틴 이 대통령이 하루에 2차례 정도 통화를 했고 우크라 동부 휴전을 위해서 좀 협력하기로 하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3자 좀 이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그 마크롱, 푸틴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쟁과 관련한 주식들은 이런 뉴스 한 방에도 크게 흔들려요. 크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HLB 그룹주들 중에 특히 HLB 이제 공매도와 대차 거래를 좀 살펴볼 건데 대차 거래는 전일 나오지 않고 다음날 나오기 때문에 항상 다음날 보고 있습니다. 자, HLB의 공매도 수량이 전체적으로 이 적질 않죠. 22%대 어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공매도가 나오고 있고 일단 HLB의 뭐 큰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원체 위험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저런 상황이 강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HLB의 이 신규 수량은 이제 7만 주, 얼마 전 36만 주로 나와서 이렇게 좀 공매도의 위협은 있는데 일단 상한 수량이 약간은 줄은 분위기고 공매도 이 상한 신규 수량, 그러니까 대공매도를 예상할 수 있는 대차거래 신규 수량은 한 7만 주 정도 심하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월봉에서 보면 일단 뭐 바닥권이죠.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물론 예전에 엄청나게 흔들렸을 때까지 19년도 가까이도 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어쨌거나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기 추세인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놓을 때까지는 아직 제가 추세가 완벽하게 턴이 됐다고 힘들다고 그랬죠. 5주선을 돌려놔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많이 걸려 보이는 게 사실이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옆으로 가는 구간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죠. 이전에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어느 정도 241선 밑에서도 꽤 밑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나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근간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죠. 한 이틀 매수했다, 매도했다. 지금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뭐 외국인 매도가 좀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나게 크게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을 보게 되면, 자, 대차거래 먼저 볼게요. 대차거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오히려 상환 수량이 꽤 많았습니다. 53만 주 정도. 그만큼 HLB 생명과학도 꽤 많이 떨어졌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 월봉에서 봐도 거의 뭐 바닥권에 있죠. 지금 예전에 이렇게 많이 바닥권에 있고, 자, 주봉에서 봐도 추세 전환 아직 못 해놓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 전환을 해놓는다 해도, 물론 이렇게 V자 반등할 때도 있지만 해놓는다 해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시간이 좀 필요 보이고, 어쨌거나 그나마 다행인 건 추세 전환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바닥을 찍고 나가는 좀 분위기라, 투자자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들이랑 상거래일제 매도하고 있죠. 지금 어쨌거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에이덱스트 사이언스가 이제 나누자의 유통번호, 뭐 판민진 총리 유통번호 얘기가 좀 있어요. 유통번호가 나왔다는데 어쨌거나 정확한 아직은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정확히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는 상관없이 예전에 나노젠 나노코박스 관련해서 엄청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딱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중요한 20개월 선,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일봉에서 생명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가격인 20개월 선 가격으로 보면 13,800원대 이런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을 시도해주고 있는데 아직은 못해주고 있으나 무조건 5주선이 올라타야 돼요. 아직 못 올라타고 있는데 더 이상 20개월선을 깨지 않는 점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25일선 올라탔죠. 이제 21선 맞고 있는데 241선 밑에 있기 때문에 월봉에서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추가로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금 긴장감을 갖고 잘 대응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자 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외국인으로 살짝 들어오는 분위기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역시나 이 넥스사이언스 거래량이 활발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루하루 수급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고, 중기 추세인 턴이 오선이 돌파해 주는 게 무척 중요하니까 이 점을 좀 꼼꼼히 보고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HLB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체 바닥 찍을 만큼 찍었어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들이 거의 다 지금 뭐 이제 소타화된 분위기라 자유롭게 중요한 변곡점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점이 좀 다행이고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고, 자, 5주선을 돌파해놔야 되겠죠. 역시나 아직 5선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추세는 우하향이 맞습니다. 이게 우상향이라고 말하시는 분 없겠죠. 우하향이기 때문에 옆으로 돌파 안착 이렇게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자, 일봉에서도 오늘 일단은 5일선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5일선에 올려놓고 안착을 잘 해줘야 옆으로 가는 기간이 무조건 돼야 되는데 아주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어떤 거래량의 변화가 없죠. 거래량 변화가 생길 때 비록 상승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까지 시간이 걸려 보이고, 근간에 그래도 조금 추세를 살려놓고 있는 게 이제 HLB 테라피틱스인데, 이렇게 보면 21년도 이 8월 달에 제가 중요한 변곡점 다리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11,300원대 여기를 잘 지켜주고 돌아서 나가고 있고, 자, 주봉에서 5주선에 최대한 붙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돌파 안착해 놓으면 추세 전환과 턴이 이루어져서 좀 좋아질 수 있고, 일봉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21선까지 올라타는 이때부터 좀 5일선 잘 올라타고 있죠. 대응할 때 이제 21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가 그나마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노토스의 주가를 보면 아슬아슬해요. 사실 지금 이번 달 거래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심해야 될 건 26,400원대, 즉 20개월 선을 잘 지켜줘야 돼. 이번 달에 못 지켜주면 대세적으로 그냥 깨져서 무너지니까 크게 위험해서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주봉에서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중기 추세, 일단 저번 주에 이제 완벽하게 20주선 올려놨으면 했는데 좀 완벽하게 좀 못 올려놨어요. 이게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은 것 같고,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자, 241선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241선 돌파해주고 안착을 해주고 돌아 나갔어야 되는데 못 돌아 나갔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 거래량 없이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라, 추세를 볼 때는 이 단기적인 추세는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노토스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개월 선을 지켜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찍었죠. 이 친구는 1,500원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앞전에 엄청나게 큰 거래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거래에 실려서 누군가가 개입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잘 돌아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월봉에서 자 보게 되면 이렇게 20개월 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중요한 지지선이 되는데 잘 지켜주고 있죠. 아직은 이 자리는 또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HLB 파워 같은 경우에 1,500원대 근처에서만 해놓으면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낮은 위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힘든 시장이죠. 근데 요새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지수가 정 후반에 잘 반등해줘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투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